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공매도 금지 첫날 시장이 7% 이상 대폭등을 하면서 참 유례없는 시장의 일이 발생을 했었죠. 저도 주식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일은 난생 처음 경험을 해봤고, 뭐 코스닥 레버리지가 거의 상한가 가는 일은 겪어보지도 못했던 일이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장에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너무나 심하게 급발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이, 그리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시장에 연 이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공매도를 금지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이 반드시 올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은 너무나 과격하고 급작스러운 일이죠. 예고 없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 여러모로 수급이 상하 위아래 전부 다 꼬여버린 상황에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강력한 파동이 월요일날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온 이후에는 반드시 이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되돌림 파동이다라는 거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락 구간에서의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생각의 차이가 많은 거를 바꿔 놓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실 2차전지 종목군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안 좋은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제 매매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보는 뷰를 전달 드리는 것 뿐이니까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 3거래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작점에 놓여 있다.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매매하기가 점점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막강하죠. 두 종목 현재는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40조지만은 과거에는 거의 80조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축소되고 뭐 위아래 매일같이 움직이는 게 몇 프로 안에서 2, 3% 안에서 움직이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간에서는요, 분명히 이를 대체할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이 나올 것이고, 수많은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종목 장세 성격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자명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머지 않았어요. 그게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탐욕보다는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아주 좋은 시장 열리고 있는 초입 단계뿐이 안 된 것 같다. 왜? 지수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 한들 얼마나 더 빠지겠냐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먹을 게 천지에 깔려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다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 매매 많이 안 했습니다.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매일매일 매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아주 좋은 시장 열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지속되는 시장이고 2차전지 변동성 구간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반도체의 경우 어제도 SK 하이닉스의 방향성과 함께 박스권 전략 추천해 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반도체 신고가 구간에 가고 있었던 종목군들, 강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시장의 관심도가 강력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바닥권에서
싹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개별 종목이지만은 위메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더불어서 크래프톤도 고실적, 컴투스도 흑자 전환이라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소식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의 실적과 겸비한 상승이 많이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뭐 여기서 당장 뭐 쭉쭉쭉 뻗어가지는 않겠지만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모멘텀을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성장주 기반에서는 이제 의료 AI, 당연히 디데이가 코앞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AI도 마찬가지다. 로봇 정도 남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로봇 좀 더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오전에는 상승 종목 수가 또 훨씬 많았는데 장 마감 시점에서는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았죠. 코스닥 150이 3%가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든지 뭐 2차전지 뭐 ETF라든지 다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늘 에코프로가 14% 빠졌고 BM이 10%가 빠졌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는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아쉬운 거는 미 증시가 어제도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만 좀 쪼그라든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는 16조 5천억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가벼워졌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2차전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저도 이쪽에서 매매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국내 증시는요, 공매도 금지 3일차를 맞이하여 오늘도 그 폭풍이 상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공매도 금지 첫날 무지성 매수로 시장을 교란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이며, 주식하는 동안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무지성 매수가 공매도 첫날 심각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저는 문제죠. 그 이유가 왜 이번에 파동을 반등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던 사람들과, 아니면은 여기에서 정말 풀베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수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증거금 100%에 신용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의 한계가 분명히 주식에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또 주식이라는 게 업황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2차전지 업황은 여전히 턴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반등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뭐 누구 말 맞다나 3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때로 들고 가는 게 낫겠죠.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모멘텀이 좀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나스닥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국채금리가 안정화된 가운데 국제 유가는 어느덧 WTI가 80불이 깨지고 70불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시장에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유가의 하락, 이 부분은 분명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기 이상으로 가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즉 미국의 리센션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먼 미래일 수도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 점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둬야 된다. 왜? 유가가 떨어졌을 때 오는 이런 현상들도 80불이 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0불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유가가 80을 깼으면 그에 맞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 증시 상승에도 장 초반 시장은 전일 급락했던 2차전지 주들의 개파락 이후 짧은 반등세와 함께 지수가 반짝 1% 가까운 상승 이후 다시금 하염없이 밀리면서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전략은 뭐 간단해요. 그 아침에 이제 뭐 회원님들 뭐 이런 전략인데, 오전 청산 계획, 레버리지 아침에 빠르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는 거. 응? 왜? 개파락이 떨어지면 올라올 거니까, 가장 탄력이 크니까.
지금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쪽은 어찌됐든 2차 전지 종목군들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뭐 눌림이든 뭐든 트레이딩을 준비는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장 초반에는, 그리고 종가 무렵에 그 외 당일 이슈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게임주가 그렇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중에 이제 변화되는 시황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남기는 영상에 절대로 남아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라이브 방송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말이 새버렸는데, 자, 아무튼 아침에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군들 일부 반등을 했는데,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 오늘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이제 그냥 원웨이로 장막판까지 빠져버렸죠. 아마도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좀 저는 일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공포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공매도 금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잘 가는 종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 많이 해보면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이런다 그런 말 사실은 절대 안 합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BM 그 외 대형주들로 인한 지수 교란이 아주 심각한데요. 오늘의 경우 철저하게 기다렸다가 종가나 시간 외에 공략이 아주 좋은 자리였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대응은 했습니다.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포는 굉장했을 것이다 보이고요. 그렇다고 들어온 돈이 수조 원인데 그냥 죽을 수도 없고, 또한 내일 옵션 만기로 인한 청산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저도 오늘 뭐 종목군들 다 돌려보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코멘트를 주었죠. 내일은 동시호가 전에 갑자기 종목군들이 이상 폭등하는 종목군들이 생깁니다. 내일은 갑자기 이상 폭등을 하다가 동시호가에 폭락을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동시호가에 막 7%, 10% 올리는 종목군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내일 나올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 변동성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특히 오후장에 종목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뭐 10% 급등하는 종목도, 7%, 5% 급등하는 종목도 종시호가에 나올 테지만은 반대의 경우도 내일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코스닥 150 업종하고 200 그리고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에서는 조심을 내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좀 종배 주의를 해서 내일은 할 것 같고요.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 신고가 이후 주춤하면서 지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SK 하이닉스 박스권 형성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신고가를 뚫을 때 타이밍을 잡아 추세 추종을 해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기다려서 그냥 지금의 대장주들을 좀 떨어지면 바스켓으로 다시 잡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전략이 절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 저는 크래프톤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위메이드가 컨콜에서 아주 좋은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미르포 중국 론칭 이슈인데, 이거는 컨콜 내용 보고 뭐 내용들 좀 정리해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위메이드를 지금은 게임주 대장으로 삼아놓고 좀 봐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외에도 조금 이틀 전부터 뭐 LG전자, 삼성, 뭐 XR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삼성 내년 3만 대 XR 이슈 맞나? 내년 3만 대 출격 등등의 이슈가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오늘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년 CES에서 이제 2달 남았는데 그때 뭐가 나올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워낙 기업의 재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허접한 회사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봐보는 것도 저는 나을 것 같아요. 11월 15일 이후가 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은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로봇도 사실 매한가지 아닙니까? 주식시장을 매일 접하게 되면 이곳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막 시장은
속칭 주린 이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게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를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종목을 사서 그냥 쭉 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매일매일 혹은 뭐 2, 3일 단위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요. 그 결과를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경험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수많은 잘못된 매매 습관들을 하나하나 삭제해 나가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판에서는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는지에 따라 그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현재 주식시장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시장이 열리는 개화의 과정이며 이제 시작 같다라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라이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망하는 시장이다. 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의 시장은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9월부터 10월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이게 이제 복합적인 이슈에 의한 하락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블랙스완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하락이 아닌 복합적인 이슈에 의한 하락은요, 기간 조정이 수반돼야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은 다시 내려와서 또 옆으로 좀 기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무수하게 순환매와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경험상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자리, 개화의 출발점에 욕심과 탐욕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지수가 급등했으니 내 계좌도 막 불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불안함에 조급해진다면 탈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 금지의 후유증이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에 7% 움직였고 어제는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아래로 어제 거의 6%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위아래로 지금 3% 정도 변동폭이 있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하루 위아래로 1%, 1.5% 정도로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변동성 축소가 되는 캔들의 도치 캔들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지수가 이제 이러한 공매도 후유증에서는 서서히 벗어나려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개별 종목군들이 상한가 간 종목이 여럿 있는데요. 뭐 윌비스는 모르겠고 엑토즈 소프트, 위메이드 플레이 이쪽은 위메이드 호재에 의해서 동반해서 올라왔고 아지넥스텍은 삼성전자에 뭘 납품한다 라는 걸로 올랐는데 상한가가 들어간 모습이 저는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개별 세력이 들어와서 그냥 물량을 아도쳐서 가는 느낌이라 내일 고점 맞고 그냥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젠큐릭스도 재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딱히 막 끌리는 종목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네요. 그리고 또 이상한 테마도 또 하나 생겼는데요. 무슨 파워를 하지?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메타 물질 스텔스 물질 공개 뭐 이런 이슈로 좀 움직였는데 이것도 과거 그러잖아요. 초전도체 이슈 이후에 뭐가 나오고 하는데 그 연속성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첫 나온 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이 그 영업이익 증가, 실적 호재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그런 점 체크해 보시고 오늘 시간 외에 좀 재밌는 종목들이 많아요. 저도 시간 외에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뭐 2차전지 시간에 빠지면 뭐 2차전지 ETF 상승 레버리지를 잡으라 하고 문자를 보내놓은 게 하나 있고 종배하기에는 하락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시간에 정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도 이제 시간에서 종목군들을 좀 주워 담았습니다.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좀 적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긴 했는데 이제 수량이 얼마 안 되고 에코프로 BM 들어가서 그거는 일단은 시간에 막탐에 둘 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전지 ETF 하나 또 가지고 오고, 어제는 2차전지 인버스 홀딩에서 넘어왔고요. 오늘은 ETF 레버레지로 넘어가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변동성의 중심에서 놀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종목군들. 자, 먼저 지수를 좀 보면요. 지수를 보면 지금 오늘 흐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0.5% 반틈 정확히 반등을 하고 지금 밀리죠.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 5일선이 올라오는 자리죠. 내일 시가에 5일선 맞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보통은 이렇게 갭을 들었으면 이런 구간까지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코스피도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21선 지지 여부를 저는 체크를 할 것 같고, 나스닥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셉니다. 지금 마지막 이 구간이죠. 이게 이제 정확히 이 윗 구간에 있는 추세선인데요. 이 전까지는 이 추세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그 전에서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위에 추세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 딱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밤에 이 저항 구간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CPI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나와서 돌파를 시켜주는지, 이 점을 체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어제까지 좋았던 종목군들 갭 뜨고 오전에 밀려버렸죠. SK하이닉스도 오전까지는 뭐 줄곧 괜찮은 흐름에서 잘 버티다가 오후에 지수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가의 봉 자체가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오후에 좀 밀려 내려왔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점 구간에 이제 조금 밀려준다면, 좀 내려와 준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그 반도체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반가든 전략으로 세워볼 계획입니다.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시장의 중심 거인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그런 범주에서 많이 멀어졌죠. 이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이걸 돌려 세워야 방향이 바뀌는데, 아직은 힘의 방향이 바뀐 게 전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어제 상한가 이후에 가장 강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개파락을 크게 맞았죠. 흔히 말해서 이런 구간에서 개파락을 맞고 아침에 기술적 반등한 이후에 밀렸을 때는 종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가까지 밀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오늘 뭐 종배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뭐 기술적에서 내가 뭐 기술적 종배라고 해가지고 내가 종가 베팅하고 내일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는 형식의 종가 베팅이 되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종배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왜? 거래대금을 이렇게 많이 터트려 놓고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 NC소프트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에 아마 드렸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보내고 이음봉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NC소프트의 차트를 약간 참고하시면서 내일 갭이 들고 나서 그 시가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시가를 들고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그 시가를 회복하고 여기서 올려가려는 관성이 보인다. 떨어졌지만 여기서 올려가려는 관성이 보인다 하면, 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저항이 이 아래꼴이잖아요. 80만원의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여기 이 강력한 저항근들이 존재하죠. 이 윗꼬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 시가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27만원 언저리가 또 저항 구간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올라왔을 때 27만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그 저항을 이기면서 올라가게 되는지, 그럼 여기에 뭐 이런 양봉 캔들이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는 관성은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차트를 해석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의료 AI 쪽은 당분간은 또 많이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보고요.
제로 소멸 관점이 좀 있어서 안 보고, AI도 마찬가지죠. 이슈가 또 소멸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테마의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두산 로보틱스 아직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하고 11월 17일 날 발표되는 정부 지능형 로봇에서는 로보티즈가 이제 가장 연관이 많은데요. 일단 5일선, 내일 5일선 자리 언저리가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잠시 깨더라도 5일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일 이런 자리 체크는 좀 해놓고 볼 생각이고, 유로메카도 좀 내려오면 이런 아래 구간들,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지지 여부 보면서 매수 여부를 계획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이나 종목군들 신고가를 치고 오늘도 아침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5일선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 조정을 나왔을 때 이런 종목군들 현재 STI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 위주에서 강했던 종목이죠. TEF라든지 DIT라든지 아주 강했던 종목군들이 내려왔을 때 그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공략 대상으로 삼아서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늘 아주 대단했는데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아주 난리 부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3시에 원래 주주 간담회가 있다라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뭐 점심 먹고 오니까는 뭐 순간 25% 고점 대비해서는 하한가를 맞아버린 거죠. 장중에 한 3, 4%, 6%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5%면 하한가가 나와버릴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정도로 밀려버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종목에서 발생을 했죠.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락의 강도면은.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주간담회가 끝난 상태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좀 주의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끄집어 올리는 힘은 강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이 음봉을 완벽하게 잡아먹으면 모를까. 과거 몇 개 있죠. SM도 아마 올라가기 전에 이 난리브루스를 한번 쳤던 기억이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은 없구나. 오스템 임플란트 과거 차트 보면은 가기 전에 23% 급락시킨 적이 있어요. 알테오진처럼 올라가기 전에 중국의 뭐 허가가 뭐 취소되네 어쩌네 뭐 그러면서 한 23%인가 급락시키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며칠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매수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셌네요.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는데, 일단 이 앞에 산들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좀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시총이 낮아서 그냥 상한가 간 거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윌비스나 이쪽은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윌비스나 이쪽은 왜 갔는지 모르겠고, 아진 엑스텍 상한가 들어가는 이 거래원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파두가 시간에 실적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내일 시가 개파락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는 보고 싶네요. 이런 기준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시가 개파락으로 이 기준봉을 깨버릴지 아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하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강하게 바닥을 지켜주고, 또 반도체 SK 하이닉스 쪽에 또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인데 시간에 이렇게 실적으로 하한가, 원래 실적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하한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HK 이노엔 오늘 돌파가 좀 나와줬는데요. HK 이노엔이 오늘 좀 돌파가 좀 나와줬는데 수급에 의한 돌파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내일은 아래꼬리 잡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생각이 들고, 과도한 프로그램 매도만 없으면은 얘도 적당한 구간의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내일은 젠큐릭스 상한가 간 친구 중에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상한가 종목이 많이 없어서 아마 보진 않을 것 같고, 2차전지 가지고 있는 거 반등할 때 잘 대응해 보도록 하고, 포스코인터는 시간 외에 8%가 오르면서 마감이 됐죠. 지난번에도 시간에 올라서 제가 그랬어요. 시간 외에 사서 여기서 팔고 선물로 매도를 쳐서 수익을 냈다. 오늘도 시간에 살까 하다가 안 사고 좀 늦어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2차전지의 반등은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간에 파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시점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얘 움직이고 얘가 힘이 붙었을 때 24,000주 거래가 터질 때 얘도 여기서부터 움직임을 보였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그 다음에 따라갔고 포스코 엠텍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양봉을 만들죠. 그 6시 50분 이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 73만원 다시 회복할 때 이런 자리에서 좀 들어갔는데, 에코프로 BM을 73만원 회복하고 그거 할 때 뭐 여기 이런 구간에서 이거 보고 일단은 좀 보긴 했는데, 스타트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로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심리를 바꿔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보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